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여드름을 막아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유분을 더욱 분비하게끔 되어서 모낭 내 피지 증가로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찬물을 빠르게 마시는 경우는 자율신경계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혈관도 수축될 수 있고 이 심장과 소화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한의사. 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란연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요새 많이 바빠진 탓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주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혹시라도 기다려 주셨을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항상 그렇듯 피부, 특히 이제 이 여드름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이번에는 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를테면 물을 많이 마셔야 몸에 좋다,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에 좋다, 많이 안 마셔서 여드름이 나는 것이다 등의 어떤 썰들을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다만 왜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에 좋은 것인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과연 정말 좋기는 한 것인지 그 정확한 이유나 효과에 대해서는 정작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러한 주제들로 오늘도 질문에 한번 답을 드리듯이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여드름을 막아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 말 그대로 혹자는 좋다고 의견을 내는 반면에 생각보다 유의미한 어떤 효과는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제 견해를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여드름에 좋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물은 우리 몸의 약 60%가량을 차지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피부 측면에서 물은 탄력이라든지 유연성, 윤기를 이제 피부에서 유지하게끔 해주고, 이것이 부족할 시에 피부는 건조해지고 각질화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피부는 수분 섭취가 부족할 시에 그 보상작용으로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유분을 더욱 분비하게끔 되어서 모낭 내 피지 증가로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질층 약화로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의 여드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는 제가 여기에서 이 성인 여드름을 치료하고자 내원하시는 경우 많이 뵙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피부 장벽의 기능 강화로 이제 세균 등의 외부 자극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니까 피부에 적절한 수분이 유지됨으로써 유수분 밸런스가 균형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원활해지는 이 수분 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물은 신체에서 소화, 흡수, 배설, 체온 조절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분이 부족함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능 저하는 이 몸이 하나의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에서 다각도로 영향을 주면서 결국 피부에서도 여러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에서 원활하게 이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커피나 차 안에 카페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요. 오히려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이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루 필요한 양만큼의 수분을 단순히 이제 커피나 차 섭취 그 자체로만 이제 채우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커피나 차를 이제 섭취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각성으로 이제 수면의 질도 많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여드름은 수면 패턴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카페인과 그리고 탄닌이 가지고 있는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 배출량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만성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통이라든지 변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제 이 건조해진 각질층으로 인한 좁쌀 여드름이죠. 면포 발생이나 이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 기호로서 즐겨주셔도 여드름에 있어서 아주 크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커피나 차를 주기적으로 즐기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따로 물을 이제 섭취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성 탈수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제일 좋을 거고요. 또한 이제 이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물을 마시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뇨작용을 이제 하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없는 차를 마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루이보스와 캐모마일, 자스민, 히비스커스 차 등의 이제 허브차나 보리차
홍차, 현미차 같은 이제 이 곡물차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 허브차는 별도의 이제 이 발효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탄닌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향긋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이 심신의 안정에도 좋을 수 있겠고요. 곡물차에는 이제 무기질이 이제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게 이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탈수로 인해서 이 깨진 전해질 균형도 맞출 수 있고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의 온도로 피부에 가해지는 어떤 효과의 정도 차이를 파악하기는 좀 매우 힘들어요. 다만 이제 찬물을 빠르게 마시는 경우는 자율신경계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뭐 혈관도 수축될 수 있고 이 심장과 소화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물의 온도는 이제 체온과 비슷한 정도로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의 형태를 마시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이제 대략 1.5에서 2리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분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막 이렇게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단순히 수분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막 마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뭐 심한 경우는 저나트륨 혈증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꽤 효과적인 이제 물 섭취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500ml 물통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라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요.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3시간 안에 이 물통 하나를 다 비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그냥 쭉 마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다가도 뭐 아니면은 뭐 좀 TV를 보시다가도 뭐 쉬시다가도 한 번씩 이제 물을 마셔주면서 3시간 안에는 이 물통이 다 비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는 다시 이 물통 안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3시간 안에 이 물통을 비우도록 수분을 한 번씩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3번 혹은 4번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적정 수분 섭취량인 이제 1.5에서 이제 2리터를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깨어있는 시간이죠. 9시간에서 12시간 이제 사이에는 적어도 꾸준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이제 가능해지니까 사실상 가장 건강한 수분 섭취 방법이 되는데, 수분 섭취가 평소에 이제 좀 부족하신 경우에 이 방법을 택하시게 되면은 이 점점 수분 섭취를 늘려나가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드름한 이사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폐는 피부와 모발을 관장하고 건조함을 싫어하며 촉촉함을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만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뭐 여드름에 대한 완화 효과를 보장한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주면은 분명히 피부 건조감을 완화해주고 이제 피부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드름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도움이 될 여지가 더욱 많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평소 내가 섭취하는 수분량이 적다면 여드름 치료나 이제 이 관리와 더불어서 필요한 기준만큼은 수분 섭취량을 늘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